자, 아까 했던 내용, 자, 연결해서 볼게요. 자, 그 밑에 이제 미음 내용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선행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운용 6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 선행권이란 뭐냐면, 자, 선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직진을 하고 있다가, 그죠? 직진하고 있다가, 탈을 이렇게 썼습니다. 탈을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우현이라 표현하고, 뭐 좌현이라 표현하는데, 자, 우현 완전 꺾어서 전타라 표현합니다. 자, 우현 전타를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면서 이제 배가 돌아가겠죠? 맞죠? 그죠? 자, 원을 그리면서 배가 돌아가는 것을 요 그림 항적. 그죠? 배가 지나간 흔적. 배가 지나간 흔적을 뭐라 한다? 항적이라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제 배가 360도. 자, 360도 돌았을 때 항적을 바로, 자, 뭘 뭐라냐? 자, 선회권이라 표현한다. 어려운 거 없죠? 배가 그냥 한 바퀴 돌았을 때 이제 요 흔적을 바로 선회권이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야, 요 선회권이 크고 작은 것도 선박 운용, 조종의 능력이 됩니다, 선박.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를 자동차 운전하고 있다가 앞에 이제 그 고라니가 튀어나왔다든가 앞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혹시 운전면 다 있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고라니가 튀어나왔어요.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의견 좀 말해보세요.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브레이크 잡는다. 손, 브레이크. 그제? 자, 두 번째, 핸들 튼다. 둘 다 한다. 둘 다 하면 이렇게 까봐집니다. 핸들 트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앞에 뭐 장애물 나타냈을 때나 앞에 이제 뭐 다른 선박을 충돌할 것 같을 때 또는 이제 내가 이제 자동차 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 미친놈이 역주행을 해오고 있어요. 역주행하고 있으면, 역주행하고 오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내가 피해야 되겠죠. 핸들 꺾는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행권이란 뭐냐면 선박 조종 능력 중에 아주 중요한 능력인데 앞에 이렇게 이제 위험물이 나타났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슨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핸들을 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선행권의 개념이 뭐냐면 뭐 선박이 이제 그 위험물 회피라든가 다음에 이제 뭐 충돌 방지 개념으로도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선행권의 개념이 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선행권이 중요한 개념이야.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행권이 이렇게 이제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이런 개념이 또 나옵니다.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볼게요. 방금 제가 그렸던 요 선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앞에 장애물, 위험물을 보고 바로 이렇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핸들을 꺾었는데 거의 가까스로 이렇게 피해갔어요. 맞죠? 자, 근데 같은 위치에서 요 이제 그 주황색 선박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핸들을 꺾었어요. 전달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요 선박은 바로 이렇게 피했네. 그죠? 바로 이렇게 피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 흰색 선박을 제가 이제 1번 선박을 할게요. 자, 1번 선박하고 자, 2번 선박 중에 뭐가 더 좋은 선박일까? 뭐가? 몇 번이야? 2번이겠죠. 그죠? 자, 2번 선박이 자, 요 위험물을 보고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핸들을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더 피할 수가 있었던 선박이 몇 번 선박이야? 2번 선박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뒤에서 이제 6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 자, 선행권은 커야 좋다, 작아 좋다? 작아 좋다. 네. 작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자, 미음 내용 보시면요. 자, 선행권은 자, 선수 트림일 때 선수 트림에 비해 커진다 돼 있죠. 그러니까 B라는 말을 빼보고 여러분들 이제 그 요즘 세대들이 자, 활자를 잘 못 읽습니다. 활자를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잔소리인데 법규 과목도 해야 되고 이제 개론 과목도 해야 되잖아. 활자를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이제 겪고 있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일 수 있는데 그 난독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난독증.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같은 활자를 할지라도 누구는 어떻게 읽고 누구는 어떻게 읽고 이렇게 이제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봐야 되잖아. 시험을 보려면 출제자가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게 그 이제 수험생으로서 마음가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예전에 이렇게 이제 포인트별로 이제 이거 나오면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부한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활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인트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상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으나, 처음부터, 활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 이게 나오면 이거였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포인트식으로 공부하는 건 절대 지양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자, 학습 방법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자, 선행권은, 자, 선수 트림에 비해 커진다 돼 있는데, 무슨 말이야? 자, 선행권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는 말이야. 알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선박 조종의 원리를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간략하게. 자, 선박 조종 원리가 있는데, 자, 선박 조종은 우선, 자,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맞죠? 프로펠러는, 자, 뭘 맡아요? 전진과 후진. 맞죠? 자, 돌리면 앞으로 나가거나, 반대로 돌리면 뒤로 가거나. 그죠? 자, 그리고, 자, 요 프로펠러 뒤에서, 자, 여기 뭐가 있냐면 타가 있습니다. 그죠? 타를 좌우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옆으로, 좌우로 선박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타가 되겠다. 그러면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양옆으로 가니까 조종은 다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패러다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을 좀 깨야 되는데, 선박에 이제 벤 머리가 돌아간다고 표현하는데, 그 반대 개념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선박을 돌리는 건 뭡니까? 타죠. 타가 돌아가니까, 타 때문에 요 선미가 돌아가니까 선수가 그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 선박을 돌리는 힘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선미에 있다. 선미가 돌아가야 선수가 그 반대로 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죠? 자, 선박의 조종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선미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미가 회전을 해야 선수가 돌아간다는 개념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선박의 회전은 어디서 일어난다? 선미에서 발생하는 거야. 선미가 돌아가야 선수가 돌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포인트를 줬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자, 선미가 돌아간다 하는 것은 선미가 잘 돌아가려면 선미가 가벼워야 돼, 무거워야 돼? 선미가 가벼울 때 잘 돌아갈까? 선미가 무거울 때 잘 돌아갈까? 간단하잖아. 여러분들 가벼운 물건 옮기기 쉬워요? 무거운 물건 옮기기 쉬워요? 가벼울 때 물건 옮기기가 쉽잖아. 맞죠? 그래서, 자, 선미가 가벼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자, 요 때일까, 요 때일까? 바로, 자, 선수 트림일 때가 선미가 가볍다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트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트림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 나오는데, 이건 이제 상식적인 거예요. 봐봐. 자, 선수 트림하고 선미 트림이 왜 발생하냐?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다시피, 자, 뒤쪽에 무거운 물건 많이 실으면 뒤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다음에, 자, 앞쪽에 무거운 물건 많이 실으면 앞쪽이 기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무게를,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선미 트림이니까 뒤쪽에 무거운 물건이 많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여기 선수 트림이니까 무거운 물건이 어디 많다는 얘기야? 여기 앞쪽에 쏠려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선미가 잘 돌아가려면 요 선미는 가벼워야 돼,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 되겠다. 그러면 무게로 따지자면 요 무게는 어디에 쏠려 있어야 된다? 앞쪽에 쏠려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선수 앞쪽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트림이었어요? 선수 트림이었죠. 선수 트림일 때 뒷공무니가 잘 돌아가니까, 가벼워서 잘 돌아가니까 요 선행권은 확 돌아가겠다. 선행권이 작아지겠다. 그렇죠? 반대로, 자, 요 선미가 무거우면요, 반대로 해볼까? 자, 선미가 무겁습니다. 자, 선미가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트림이야? 자, 선미 트림이죠. 그죠? 자, 탈을 썼습니다. 탈을 썼는데, 자, 뒤에가 무거워, 가벼워? 무겁죠? 무거우니까 잘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죠? 무거우니까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선행권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 선행권이 커지는 놈은, 자, 바로, 자, 선미 트림. 그리고, 자, 이 선행권이 작아지는 거, 선의권이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획 돌아가는 거야. 획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 뒤쪽이 가볍다, 무겁다? 가벼울 때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자, 수 트림, 오케이. 선수 트림이 되겠다. 알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행권이 작아지고 커지는 것은, 자, 선수 트림이냐, 선미 트림이냐, 자주 나왔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외우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계단 한 번만 뛰면 금방 이해가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아, 선미가 가벼우니까 빨리 돌아가겠구나.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죠? 근데 이런 내용을 그냥 외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알겠죠? 전이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죠? 제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아시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이제 선수 트림 갈게요. 자, 선수 트림은, 선수가 무거울 때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행 보면, 자, 선수 트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의만 좀 볼게요. 홀수 비교할게요, 홀수. 선수가 홀수가 큽니다. 어디보다? 선미보다. 자, 그래서 선수 홀수가 큰 거를 바로 뭐라 한다? 선수 홀수로 하겠다. 자, 보시고. 그래서, 자, 기억이 이제 근형입니다. 선수 홀수가 선미 홀수보다 큰 상태를 바로 이제 선수 트림이라고 하고. 자, 볼게요. 특징 뭐가 있냐면, 자, 아까 위에서 봤던 내용과 이제 거의 반대된 내용입니다. 자, 선박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파도가 이번엔 잘 올라옵니다. 왜? 앞쪽이 낮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파랑이 잘 올라온다. 자, 그리고, 자, 선속도 감소합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앞쪽에, 자, 이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저항도 많이 받겠죠. 저항도 많이 받고, 자, 뒤쪽에 프로펠러도 충분히 잠겨 있지 않다 보니까 힘을 충분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속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밑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선미 안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했던 요 프로펠러와 타가 충분히 잠겨 있지 않으니까 자, 타가 꽉 잡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안정성도 없다. 그래서 타이어도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서로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리율도 이것도 이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개념입니다. 이것도 이제 심화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묘박이라는 걸 합니다. 묘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선박을, 자, 일정 이제 그 해역에, 여러분들 이제 닷 앵커 들어갔습니다. 앵커. 그래서, 자, 앵커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박물관 가서 이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앵커입니다. 그죠? 요거를, 자, 해저에 떨쳐놓고, 여기 이제 앵커 체인을 이렇게 쭉 내가지고, 선박을 일정 구간 이렇게 이제 멈춰놓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이제 그, 앵커, 정박 작업을 합니다. 그죠? 정박 작업을 하는데, 선박을 이렇게 놓으면, 자,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들이 불 거 아니에요. 그죠? 바람도 있고, 조류도 있고, 이제 뭐 해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요 선수가 이렇게 이제 팔자 형태로 선회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바람 방향도 바뀌고, 조류 방향도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선수를 해볼게요. 이제 요 선수가 이렇게, 자, 회전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 바로 이제 스윙 현상을 하겠다. 그죠? 자, 스윙 현상이 커지면 안 좋습니다. 자, 왜 안 좋아지냐면, 자, 요 선수 앞쪽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닷줄이 잡혀 있죠. 요거 이제 닷줄이 하면 닷줄. 그죠? 닷줄이 잡혀 있는데, 요게 이제 과도하게 꺾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찰도 발생하고 잘못하다가 요 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이 작은 게 좋아요. 스윙이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스윙이 작은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서 많이 흔들리는 게 좋아, 적게 흔들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적게 흔들리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그 흔들리는 것을 스윙이라는데, 자, 적게 흔들리는 게 좋은데, 요때는요, 봐봐. 요것도 간단해요. 자, 이때는, 자, 선수가 흔들리는 거죠. 맞죠? 선수가 가벼울 때 많이 흔들린다, 선수가 무거울 때 많이 흔들린다, 가벼울 때 많이 흔들린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 내용 같이 적용해볼게. 자, 묘박시 스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앞쪽이 가벼울 때야, 무거울 때야? 가벼울 때죠. 그래서 이제 스윙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돼? 앞에 무게를 실어버리면 돼. 그래서 앞에 무게를 실어버리면 무슨 트림이 된다? 선수 트림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유리하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되겠다. 연결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미음갑니다. 요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반대 내용이죠. 그죠? 아까 했던 내용 한번 반복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행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선행권이라는 개념은 배가 이렇게 이제 직진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탈을 썼어요. 탈을 썼다고 하는 것은 배가, 배가 돌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탈을 쓴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배가 이렇게 이제 회전한다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패러다임, 프레임을 좀 깨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선미, 즉, 타와 프로펠러가 있는, 자, 뒤쪽 꽁무니가 돌았을 때, 자, 선수가 그 반대로 도는 현상이 바로 이제 선의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배가 빨리 돌려면, 자, 배 뒷꽁무니가 가벼워야 된다, 무거워야 된다? 가벼워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아까 말했던, 자, 이 선수 트림 같은 경우는 앞쪽이 무겁고 뒤쪽이 가볍기 때문에 빨리 돌죠. 빨리 도니까 어떻게 된다? 선행권이 작아진다. 알겠습니까? 그죠? 선행권이 작아진다. 자, 밑에 이제 등울수 갑니다. 자, 등울수도 아까 이제 봤던 내용인데, 자, 앞쪽 선수 홀수하고, 자, 뒤쪽
선미 홀수가 같을 등자예요. 자, 같을 자, 홀수를 바로 우리가 이제 등홀수라 표현한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요 선술수는 거의 안 써요. 타이어도 떨어지고 이제 선속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안 쓰는데, 아까 이제 일반적인 선박은 뭘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선수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자, 이거 이제 등홀수를 써야 될 때 있습니다. 그래, 수심이 얕다거나, 그죠? 수심이 ят은데 뒤쪽으로 쏠려 있으면 요 밑바닥이 다 버리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앞쪽, 뒤쪽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최대한 좀 그나마 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게 바로 이제 등홀수 역할이 되겠고, 자, 또는 우리가 이제 입거할 때, 우리가 이제 입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수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입거할 때도. 아까 이제 입거라는 걸 말씀드렸죠. 아까 입거 과정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자 모양의, 자, 여기 이제 그 도쿠에다가 선박을 이렇게 넣어놓고, 아까 이제 수문을 닫고, 자, 물을 빼서 이제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이 입거라고 그랬잖아. 요게 이제 다 돈이에요. 요게 이제 그 선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깊어야 거 아니야. 땅을 파내는 작업이 엄청 비쌉니다.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요거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냥 이제 우리가 물이 없는 그냥 일반 육상에서 땅을 파는 작업에 비해서 물 속에서 하는 작업은요, 그만큼 뭐 인력, 장비, 이게 이제 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훨씬 비쌉니다. 훨씬.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요게 이제 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많이 투입되겠죠. 그죠? 그러면 돈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진짜 최소한 만큼만 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입거하는 장소도 그렇게 수심이 깊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요 수심을 깊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바로 등홀수로 들어가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그냥 볼게요. 자, 수심이 얕은 수역을 항해할 때나, 요거 이제 우리가 얕은 수역, 그죠? 얕은 수역을 항해할 때나 이제 입거시에 유리한 게 바로 뭐가 되겠다? 자, 등홀수가 되겠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홀수표 그림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 홀수표를 읽는 방법도 종종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홀수표 읽는 방법까지 제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다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됐죠? 그죠? 요거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론서 나와 있는 대로 뭐 똑같은 그림을 제가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홀수라는 게, 자, 요 개념이라고 했죠. 그죠? 자, 수면에서부터, 자, 이 배 밑바닥까지 여기 잠겨있는 깊이를 바로 이제 요걸 홀수로 하는데, 자, 밑에서부터 여기가 시야 0이야. 그죠? 당연히 0이겠죠. 잠겨있는 게. 그리고 이제 물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여기 이제 1m가 돼 있고, 여기까지 차 있으면 1m 차 있다는 얘기고, 그 위에 이제 2m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쭉 올라와서, 저기 이제 이론서에 있는 그림대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쭉쭉 와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생략됐다 보고, 자, 5m가 있고, 자, 5m가 있고, 자, 그 위에 이제 2란 숫자가 있고, 자, 그 위에 이제 그 4란 숫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그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론서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간단합니다. 그 밑에 이제 1m라는 숫자를 지워버리고, 제가 이제 그 4m로 그려볼게요. 4m. 해가지고. 항상, 저 이제 홀수표를 읽을 때 기준이 뭐냐면, 항상 밑당 기준이에요. 밑당. 자, 윗당 기준이다, 밑당 기준이다. 자, 밑당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물이, 자, 수면이 요 5m 아래 숫자에 걸쳐 있다. 그러면, 자, 요 아래로 얼마라는 얘기야? 홀수가 5m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 글자 크기는 몇 cm냐면, 자, 10cm네, 10cm. 알겠어요? 글자 크기는 10cm.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면이, 자, 여기까지 차 있으면,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러면 5m하고 여기 이제 글자 크기가 10cm니까 요 홀수는 얼마라는 얘기야? 5m? 10cm라는 얘기겠죠. 간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홀수는 안 적혀 있습니다. 짝수 단위로 적혀 있어요. 짝수 단위로 겹쳐 있는데, 자, 여기까지 차 있어요. 자, 그 5m 위란 숫자, 5m 위의 숫자 2란 숫자에 밑단에 또 걸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밑단 기준이라고 했죠. 그죠? 자, 요거는, 자, cm 단위입니다. 10cm 단위입니다. 그죠? 10cm 단위로. 그래서 요거는, 자, 5m, 자, 요 높이 얼마 되겠어요? 2니까, 자, 20cm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좀 크게 그려볼게요. 5m라는 숫자가 있고, 그 밑에 위에 이제 2, 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자, 2라는 숫자 딱 중간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요 아래 홀수는 얼마란 얘기야? 우선 계산해 볼게. 자, 여기까지 얼마야? 여기까지. 자, 5m. 자, 20cm죠. 자, 글자 크기의 중간이니까 요 몇 cm 더해진 거야? 5cm 더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5를 해가지고 자, 5m 25cm가 되겠다.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자, 말장난을 합니다. 말장난 해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접할 때는요. 자, 반드시 이런 문제를 출제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유도한 문제다. 절대 간단하게, 절대 만만히 봐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더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겠다. 쉬운 문제일수록 왜 조심하라 하냐면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다 풀고 나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할 때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 다시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와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쉬운 문제를 풀고 이미 넘어가서 이거 그냥 소위 족밥이지 하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 다시 풀 때 시간이 좀 남아서 다시 풀어. 쉬운 문제 여러분들이 볼 것 같아? 안 봐요. 여러분들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문제, 안 풀렸던 문제를 다시 보지 쉬운 문제를 다시 안 본단 말이야. 근데 이미 실수를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안 본다면 그럼 그 문제는 영원히 틀리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드러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5m 자 위의 자 숫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나 생각해봐. 5m 위의 숫자 자 2와 4의 자 중간에 그죠? 자 5m 위의 자 숫자 2와 4의 위의 다시 자, 다시 이제 상단 그리고 이제 4의 자 하단의 자 중간에 자 수면이 자 걸쳐 있다. 자 이때 홀수는 얼마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자 그리세요. 그죠? 자 그럼 그려볼게요. 자 이대로 풀어볼게요. 5m 위의 숫자 2와 4라고 말하는 것은 방금 요거 말하겠죠. 그죠? 자 이때 자 갑니다. 자 2의 상단이니까 표시하세요. 2의 상단과 다음에 4의 하단 그렇습니다. 이때 어디 말하는 거야? 중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2의 상단까지는 여기 홀수가 얼마란 얘기야? 5m 자 20에다가 10cm 더해지니까 30cm죠. 여기다가 자 2와 4 사이의 간격 그 길이도 이제 10cm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차피 5m 자 40이니까 맞죠? 자 5m 이제 30에서 40까지니까 10cm죠. 근데 요 중간이니까 또 몇 cm겠어? 5cm잖아. 그래서 자 5m 30에다가 5cm를 하니까 얼마 되겠다? 5m 35cm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가독가닥 이제 몇몇 친구들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자 2와 4 중간에 있으니까 5m 30이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찍고 넘어간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홀수 읽는 법도 자 종종 출제가 됐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 밑에 이제 만재 흡수한 갑니다. 만재 흡수한. 자 만재 흡수하는 개념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자 뭘 위해서? 배의 안전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배의 안전을 위해서 자 얼마만큼의 무게를 자 선박이 과연 실을 수가 있느냐 그 맥시멈 한계는 어디냐 그게 이제 바로 말하는 게 무슨 개념이야? 만재 흡수선의 개념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만재 흡수선 보겠습니다. 자 만재 흡수선은 선박의 항행 안전이죠. 제가 이제 만재 흡수선 말할 때는 항상 뭘 말합니까? 안전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허용되는 자 맥시멈 최대 흡수선의 개념이 바로 자, 만재 흡수선이 되겠다. 그래서 자 이거는요 선박 중앙부 양현에 표시합니다. 중앙부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흡수표는 선수 선미 자 이렇게 이제 그 중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중앙부에 표시하는데 자 요 만재 흡수선은 어디 표시해? 중앙부 양쪽에 표시한다는 얘기야. 중앙부 양쪽에. 자, 그 밑에 갑니다. 자, 건현의 개념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해를 하면서 또는 이제 혹은 해상을 하면서 자, 알아야 될 자, 건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자, 요 개념 한번 봐볼까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자, 수면이면 수면. 그죠? 자, 수면. 그래서 자, 수면에서부터
자, 하단까지 요 깊이를 뭐라 한다고 했다고요? 흡수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자, 건현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한은 좀 비슷한데 여러분 이제 선박 건조 기준상에 이제 사용되는 자, 건현의 개념이 있어요. 요건 뭐냐면 자, 우리 이제 만재 흡선상에 사용되는 이 건현의 개념도 있는데 자, 아까 요 선이 무슨 선이었어요? 만질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재 흡선상에서 그다음에 이제 건현 갑판까지 자, 건현 갑판까지 요 높이를 바로 만재 흡선에서 건현 갑판까지 높이를 뭐라 한다? 요거를 자, 건현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현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현의 개념은 어디에서? 수면에서부터 상갑판까지 이 높이를 바로 이제 건현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말할 때 너 이제 프리보드가 얼마냐? 너 이제 건현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면에서부터 갑판까지 높이. 또 하나는 뭐예요? 선박 건조 기준상. 선박 이제 뭐 만드는 구조 기준상 어디에서부터? 만재 흡선에부터 어디까지? 건현 갑판까지 높이를 우리가 이제 건현이라고 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의는 두 가지가 있다. 자, 두 가지 다 알아두십시오. 그래. 자, 볼게요. 자, 1번 보면 우리가 이제 프리보드 건현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갑판선 상단에서 그죠? 자, 갑판선 상단에서 자, 만재 흡선까지의 상단까지 이제 수직거리를 바로 이제 건현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 개념이고 자, 두 번째 선박의 중앙부에서 자, 수면 나오죠, 수면. 그죠? 자, 수면에서부터 갑판선 상단까지도 우리가 이제 건현 똑같이 건현이라고 한다.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두 가지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우리가 자, 만재 흡선의 개념은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이제 제가 안전 때문에 이제 만재 흡선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선박의 시초는요. 그 이제 옛날에 이제 해상 왕국, 뭐 해상 왕이라 불렸던 우리가 이제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다와 관련된 법안은요. 대부분 이제 영국에서 나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뭐 해상법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90% 이상의 그 해상과 관련된 법 있잖아. 그런 법안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 영국에서 나왔어. 그래서 영국이 이제 옛날에 수많은 그 식민지를 만들고 다녔잖아요.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 조선 기술, 선박 운용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배를 몰고 가서 이제 다른 나라에 침략하고 침탈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 식민지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해상과 관련된 모든 뭐 개념이라든가 이런 뭐 학문들, 학술들, 법안들 다 이제 연구해서 놨는데 옛날에 요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자, 프림솔이라는 이제 의원이 있었습니다. 프림솔. 그래서 그 프림솔이라는 의원이 하도 이렇게 이제 과적을 해가지고 아까 과적 말했죠. 물건을 너무 많이 싣고 다녀서 선박이 이제 뭐 침몰 사고, 뭐 자주 사고 이제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안전 때문이라도 이거 이제 마지노선 이렇게 이제 마지노선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법안을 계속 제시를 했어요. 자, 결국에는 사람이 수십 명 죽고 나서야 그게 이제 법안이 채택이 더 통과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프림솔 마크, 또 프림솔 라인, 그죠? 또는 이제 로드 라인 마크, 자, 이렇게 로드 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다시 이제 173페이지 보면 자, 여기 이제 만재 흡수선을 자, 그려놓은 이제 그 표가 있는데 자, 그걸 이제 만재에서 표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자, 로드 라인 마크, 그죠? 또는 자, 로드 드랍트 라인 마크, 또는 줄여서 로드 라인 마크, 또는 이제 옆에서 이제 아까 만들었던 자, 프림솔이라는 사람 만들어야겠다 했죠. 자, 프림솔 마크라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뭐 건현표라도 한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상식적으로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좀 많이 좀 강조를 좀 하는 것 같네. 그죠? 어차피 이제 선박을 좀 운영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좀 프레임을 좀 깨볼까?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수면에서부터 여기까지 화면까지 높이를 이제 흡수한다 그랬죠. 그죠? 자, 흡수가 달라지는 원인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자, 물건을 많이 실어요. 어떻게 돼요? 더 가라앉죠. 그죠? 그래서 흡수가 달라지는 첫 번째 원인에는 뭐가 있겠다? 자, 무게가 있겠다. 가벼워지면 어떻게 돼? 뜨고 무거워지면 많이 가라앉는 게 이제 흡수입니다. 이제 가장 이제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요. 그 액체의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 이게 뭘 말하냐면, 이때는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자, 요거 이제 배의 무게가 바뀌는 것이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자, 배의 무게는, 자, 변동이 없는데, 다음 뭐가 바뀌어서? 액체의 상태가 바뀌어서, 흡수가 달라지는 형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수영장에서 수영해보고, 이제 바닷물에서 이제 수영해봤습니까? 그죠? 자, 어디에서 잘 뜨던가요? 어디에서 더 잘 떠요? 바닷가에서 잘 뜨잖아. 그죠? 그러면,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더 가라앉고 뜨지만, 그죠? 여러분들 몸무게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야? 여러분들을 담고 있는 뭐가 바뀐 거야? 액체가 바뀐 거야. 액체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액체의 상태는 바로 이제 우리가 뭐 담수라고 표현하는, 그죠? 뭐 민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영어로 프레시 워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여러분들 먹는 생수 이런 거. 그런 담수인 상태가 있겠고, 또 이제 바닷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해수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담수일 때, 해수일 때 액체 상태가 바뀌면서, 자, 배의 무게는 바뀌지 않았지만 뭐는 바뀌더라? 흡수는 바뀌더라. 더 뜨고 가라앉더라. 요게 이제 바로 흡수가 바뀌는 두 가지 원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흡수표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딱 하나만 정해놨냐? 그러진 않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힌트가 다 들어있는데, 요 선박이란 놈이 자, 해수에서 움직일 때, 또는 강이라 하면은 방금 말했던 그 짠기가 없는 담술 말하겠죠. 강에서 움직일 때 흡수가 달라지더라 이거야. 맞죠? 자, 또는 자, 요 액체 상태를 바꾸는 기준 중에 하나가 또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자, 물이 차가울 때, 물이 뜨거울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 배의 무게가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더라? 흡수는 바뀌더라. 그래서 자, 배의 무게는 동일하지만 배가 액체 상태에 따라서 더 뜨고 가라앉으니까 이거를 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흡수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만재흡선표를 그릴 때는요, 주로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만재흡선표라는 게요, 아까 이제 제가 통상 이렇게 이제 쭉 일직선 그렸지만 선박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직선 그리진 않아요. 그려지지 않습니다. 선박 중심부에 이렇게 이제 원표라 그래가지고, 자, 요게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짝대기가 그려진 형태로, 아, 여기는 넘어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원표는 뭘 말한다? 바로 만재흡수표를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만재흡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안전의 기준이라고 말했죠. 그죠? 자, 안전은 뭐가 돼야 된다? 수밀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수밀 구조가 되는 기준이 바로 무슨 가판이었어요? 건연가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건연가판선이야. 건연가판선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만재흡수편하고 자, 건연가판선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있고, 자, 그 옆에 제가 이제 요것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표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자, 무게는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어? 흡수가 바뀌더라. 그래서 이제 흡수가 바뀌는 원인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제 담수냐 해수냐, 또는 자, 물의 이제 온도에 따라서, 자,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이 차가울 때 더 뜨던데, 물이 뜨거울 때 좀 더 가라앉던데, 그렇게 이제 그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만재흡수표인데 이게 원표랍니다. 요거 이제 원표라고. 자, 원표는 자, 기준이 항상 있습니다. 자, 이 원표의 자, 이 연장선상에 우리가 이제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자, 우리가 이제 여름을 의미하는 자, 썸머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만재흡선을 우선 정합니다. 이게 기준이야, 기준. 자, 어디가 기준이라고? 뭐가 기준이라고? 요 썸머. 뭐가 기준이야? 여름이 기준이야. 그죠? 여름이 기준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자, 액체 상태에 따라서 자, 배의 무게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는데 흡수가 바뀌는 원인이 두 가지 있어요. 자, 하나는 뭡니까? 자, 담수냐? 자, 해수냐? 그죠? 자, 또 하나는 온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선 자, 온도에 따라서 구분해 볼게요. 온도에 따라서. 자, 온도에 따라서 우선 이제 여기가 이제 썸머인데 배가 같은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더 뜨더라고요. 배가 더 뜬 걸 보니까, 아, 그때 상태를 보니까 물이 차가울 때 배가 더 뜨던데, 그죠? 그래서 물이 더 차가울 때 배가 더 뜨던데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게 이제 흡수표가 윈터라고 하는 것이 자,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배가 더 뜬다는 얘기는 물이 여기 걸쳐 있다는 얘기죠.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이 뜨거워지면 조금 더 가라앉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물이 차가워질수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혹시 30대 넘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손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정수기 그 광고가 있는데 그 육각수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육각수. 육각수 광고가 뭐였냐면 그 냉수를 잘 만든다 이거예요. 냉수를. 우리가 이제 냉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0도에서 그 4도씨 사이에 뭐 1도에서 4도씨 사이에 있는 물을 냉수를 하잖아. 그죠? 자, 물이 차가워지면 이렇게 이제 물 분자 결정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요. 물이 모이면 어떻게 돼?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 어떻게 돼? 무거워지겠죠? 그죠? 자, 물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된다? 물 분자가 모이면서 어떻게 돼요? 무거워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이 무거워진 만큼 어떻게 돼? 더 밀어 올린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물이 무거워져요. 물이 뭉칩니다. 물이 뭉치다 보니까 물끼리만 뭉쳐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밀어 올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물이 차가워지면 배는 더 뜨더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썸머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윈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썸머보다 더 뜨거운 우리가 이제 기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 썸머를 우리가 이제 하기라고 합니다. 하기. 여름 하자. 그죠? 그리고 이제 윈터를 우리가 이제 겨울이죠. 자, 동기랍니다. 동기. 그래서 이제 뭐 동기, 만재열선을 우리 하기 만재열선을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름보다 더 뜨거운 공간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열대 지역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열대 지역을 다닐 때, 그럴 때 이제 흘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 열대를 의미하는 트로피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굳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 표를 좀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선 다시 한번 기준 잡습니다. 자, 만재열선의 기준은 어느 계절을 기준으로 잡는다? 중요한 내용이야. 어느 계절 기준으로? 어느 계절? 하기를 기준으로 잡는다. 하기를 기준으로 잡고, 자, 배 무게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는데, 자, 물의 상태가 바뀜에 따라서 배는 더 뜨거나 가라앉더라. 그래서, 자, 온도를 기준으로, 자, 위쪽은 트로피컬, 열대. 자, 아래쪽은 뭐가 있더라? 동기가 있더라. 윈터가 있더라. 알겠죠? 그죠? 요게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그 밑에, 자, 우리가 이제 그 같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더 위험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북대서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북대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쪽 고위도 지역에 아주 이제 그 위험한 항해하기 아주 더러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물도 차가운데, 심지어 파도도 엄청 많이 쳐요. 파도가 심할 때 막 20m 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 공간은 위험하죠. 자, 위험하니까 마지노선을 더 둬야 돼, 안 둬야 돼? 더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좀 더 적게 싣고 다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 마지노선을 더 준 게 요거는 자, 윈터노스 아틀란틱이라 해가지고 같은 윈터인데 다만 같은 윈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자, 어딜 지날 때는 노스 아틀란틱, 북대서양 지날 때는 그죠? 그래서 이제 북대서양을 지날 때는 좀 더 마지노선을 둔 거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윈터 노스 아틀란틱. 자, WNA는 자, WR에 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더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이번에는요. 요 밑에 자, 요 표시 튀어나와가지고 자, C란 표시가 있어요. 자, 요 C란 표시는 자,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요거는 자, 여객선에서 사용하는 표시가 되겠다. 어디에서? 여객선에서. 그죠? 요 여객선은 뭐냐면 아까 이제 여객선 반복해볼까요? 여객선은 선박안전법상에서 자, 몇 인 이상의 여객을 싣고 다닐 때 여객선을 표현한다? 13인 이상의 여객을 싣고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여객선을 표현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치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죠? 자, 수백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뭐가 더 귀중할까? 당연히 생명을 말하겠죠. 그죠? 자,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여객을 싣고 다니는 선박은 수많은 생명이 타고 있는 아주 안전해야 될 선박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여객선 같은 경우는 더 마지노선을 뒀다 이거야. 그죠? 더 마지노선을 뒀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요 만질수라는 개념은 여기까지 그 더 이상 물이 넘치면 안 되겠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사람이나 물건이 실어라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잠길 수 있는 구간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안전한 얘기야.
요거 이 C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박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이 다 구획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서 오면, 이런 모양이에요. 칸막이에 닫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찬통 봤죠? 반찬통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은 각가지 종류의 반찬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김치 국물 안 3개, 국물 안 3개 이렇게 이제 칸막이에 닫혀져 있는 이제 반찬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로 물이 새 안 돼. 물이 안 새는 구조야. 그게 이제 선박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여객선이라 하는 것은 가령, 우리가 이제 아무리 사고를 조심한다 한들, 자, 불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 뭐 선박길에 부딪혔다든가, 또 이제 갑자기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도, 바다의 지도를 이제 해도를 합니다. 자, 해도에 표시가 안 돼 있던 그런 암초에 이제 부딪힌다거나, 그냥 불의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딪혀가지고, 자, 구멍이 난다 이거야.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겠죠? 그죠? 자, 물이 다른 공간으로 차지 못하게끔 이렇게 칸막이 쳐둔 이유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예를 들어 다시, 자, 이 한 구역에 물이 차더라도, 선박이 침몰되지 않게끔 그만큼 마지노선을 더 둔 게 바로 뭐가 되겠다? 그 여객선을 위한 바로 C가 되겠다. 그래서 요 C는요, 우리가 이제 그 부은 구획을 의미하는 컴파트먼트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컴파트먼트의 약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C를 쓰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요 C라는 약어는, 자, 만재울선의 기준 중에 하나로서, 자, 어느 선박에 사용된다? 여객선에 사용된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렇죠? 자, C가 나오면 뭐야? 여객선 나와야 돼.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여기 이제 썸머가 기준으로 삼아지고, 그죠? 자, 아래쪽, 위쪽으로 이제 동기, 이렇게 이제 뭐 열대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윈터노스 아틀란티가 그려지는데, 아까 제가 이제 온도 말고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담수 해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바로 이제, 자, 해수관입니다. 해수. 그죠? 자, 그러면 선박이 해수에서만 움직일까? 아니죠. 간혹 가다가 강 타고 저기 이제 상류까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담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간단히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볼게. 자, 바다에서 뜨죠? 그죠? 수영장 가면 어떻게 돼요? 더 가라앉죠? 그죠? 자, 해수에서는 요만큼 차 있던 놈들이 어떻게 된다? 민물로 들어가면 더 가라앉죠? 더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은 아까 말했던, 자, T 옆으로 보세요. T 옆으로. 자, T 옆으로 이렇게 이제, 자, 해수를 의미하는, 다시 이제 담수를 의미하는, 아까 제가 이제 프레시 워터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게 소금기가 없는, 그래서 이제 해수를 우리가 영어로 뭐 솔티 워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자, 솔트, 소금기가 없는 물은, 자, 프레시 워터, 담수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 프레시. 갔습니까? 그리고, 자, 이제, 자, 담수, 해수 구분됐으니까, 다음에 뭘 구분해야 또? 온도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레시 위에 있는 게 바로, 이건 뭐가 되겠다? 자, 트로피컬 프레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프레시는요, 앞에 이제 S가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기 담수. 그 위에 있는 건 열대 담수.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자면, 자,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자, 여객선. 그 다음에, 자, 윈터노스 아틀란틱. 그 다음에 윈터. 그 다음에 온도 순대로 가면 돼. 그죠? 온도 순대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윈터 다음에, 자, 썸머가 있고, 썸머 다음에 열대, 트로피컬 있고, 트로피컬 옆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구분 짓는 게 해수 담수라고 있죠. 그죠? 담수인 프레시가 있고, 그죠? 프레시는 하기 담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뭐가 되겠다? 자, 트로피컬 프레시까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자,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여러분한테 좀 그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됐나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설명을 좀 봐야 되니까, 설명 다시 이론서 가서, 자, 한번 쭉 풀어볼게요. 가서, 자, 내용 볼게요. 자, 만재울선의 결정이 나오죠. 자, 기억합니다. 자, 협약이 있어요. 자, 국제적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요, 얄짤 없어요. 자, 국제협약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거를 이제 만재울선 협약이라 합니다. 그죠? 자, 만재울선 협약이라고. 자, 어디 기준으로? 아까 이제 갑판선이 있다고 했죠. 자, 무슨 갑판? 건영갑판이야. 그죠? 자, 건영갑판선을, 자, 기준으로, 자, 어디까지? 하기건영까지. 그죠? 하기건영. 자, 항상 무슨 계제의 기준이냐? 하기가 기준이야. 그죠? 하기건영까지. 하기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자, 목재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산정한 다음에, 자, 동기 열대 담수 건연을 결정한다. 그죠? 그 밑에, 자, 만재울선을 표시해야 되는 선박이 있는데, 요거는, 자, 국내법상,
선박안전법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선박안전법은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해사법규에서 배울 내용인데 선체 구조, 다음에 선박의 안전. 선박 안전이야. 무슨 법이야? 선박안전법. 선박안전은 뭐라고? 선박안전법이라고요. 자,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선박은요, 반드시 요 만재율선을 좀 지켜야 되겠다. 만재율선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여러분들 선박안전법에서 모두 다 외워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항해술인데, 이런 이제 그 법규적인 내용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이런 이제 학문이 이제 술인데, 사실 이제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법규에 나온 내용도 항해술과 관련이 있다면, 항해와 관련이 있다면 이렇게 한 번씩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안전법상에서 만재율선과 관련된 반드시 만재율선 표시해야 될 선박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국제항해하는 선박. 요거는 자, 크기, 톤수 상관 있이 없이 무조건 국제항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재율선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 봐봐, 생각해봐. 단순해. 우리가 가까운 바다를 다닐 때는요, 육지가 가까우니까 내가 어떤 불의 사고가 나더라도 육지에서 바로 구하러 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국제항해를 한다는 것은 먼 바다 나가는 거야. 자, 먼 바다,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가 죽어갑니다. 누가 날 구해줘, 못 구해줘? 못 구해주니까 어떻게 된다? 더 안전에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제항해 하는 선박은 크기, 톤수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요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안전은 그건 뭐야? 만재율선이야. 그죠? 자, 밑에 이제 길이의 기준이 나옵니다. 길이 기준. 자, 길이 몇 미터 기준으로? 자, 12m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12m 이상인 선박은 작은 선박보다 더 먼 항해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봐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자, 우리 이제 강원도,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 목포에서 강원도까지 여행을 합니다. 가족들하고. 자, 작은 차 갖고 가, 큰 차 갖고 가. 큰 차 갖고 가잖아. 그러니까, 작은 배로는 어차피 가까운 항해밖에 안 한다 이거야. 선박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 멀리 나가겠죠? 멀리 나가니까 어떻게 돼? 안전에 더 신경 써야겠다. 그죠? 자, 그럼 밑에 세 번째입니다. 자, 12m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 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에 신경 써야 되겠다. 근데, 자, 12m 미만이라 할지라도 요거는, 자, 길이에 상관없이,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법규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자, 12m 이상은 모든 선박이, 12m 이상이 되면 모든 선박이 표시해야 되는 것이고, 자, 12m 미만이 되더라도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자, 방금 나왔죠. 여객선이라든가, 그죠? 또는 이제 위험하물 운반선이라든가, 자, 이런 선박에 대해서는 12m 미만일 때도 표시하고, 12m 이상일 때도 당연히 표시하죠. 12m 이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박은 길이 상관이 있다, 없다? 길이 상관없이, 자, 무조건 표시하는 선박이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12m 미만일지라 하더라도, 자, 표시해야 되는 선박이 뭐 있습니까? 여객선하고 위험하물 운반선이 있죠. 이것도 안전생활인데, 자, 한 번 사고가 납니다. 자, 인명을 더 크게 앗아가는 선박은 화물선이다, 여객선이다? 여객선이다. 그리고, 자, 한 번 사고가 납니다. 자, 해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가 뭐냐면요. 사실, 자, 인명사고 제외하고 해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유류오염 사고입니다. 유류오염 사고. 그래서, 자, 위험하물 운반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액체, 케미컬, 자, 화학 제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기름배 있죠. 자, 그런 선박들을 이제 우리가 위험하물 운반선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박이 사고가 났을 때도, 위험하구나. 그래서 좀 더 안전에 신경 써야 되겠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고. 자, 그럼 밑에 합니다. 자, 만재율선 표시가 있는데, 아까, 자, 이 만재율선이 원표라고 했죠. 그죠? 원표. 그리고 이제 건형갑판선. 그리고 이제 요거 아까 제가 이제 뭐 닮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열쇠 닮았죠. 이거 이제 열쇠표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재율선 표는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부분. 그래서 요 표는 어디 그린다? 선수에 그린다? 선배 그린다? 어디? 선체 중앙에 그린다. 그래서 양쪽에 그린다. 그죠? 양쪽에 그리는데, 요거를, 자,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요거를 확실하게 그려놓지 않으면, 요게 또 이제 그 선박 선주들 중에, 이렇게 이제 좀 질 나쁜 부류들이 있어요. 요거 살짝 조작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물건을 옮겨야 이제 운임을 받으니까, 그죠? 그러면 조작해서, 여기 좀 더 위에 그려놓고, 좀 더 실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짓을 못하게 하도록 어떻게 한다? 항구적이고, 자, 영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양각이라 표현하는데 튀어나오게끔 용접을 해버립니다. 용접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처음에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똑같은 말이야. 영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용접 등의 방법으로. 그죠? 용접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선박의 그 껍질이 되는 부분이 이제 외판이다 있죠? 자, 외판과 구별되는 다른 색깔로, 튈 수 있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표시 좀 해놓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탔던 선박 같은 경우는요, 자, 요 외판이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제가 빨간색이 있던 이유를 보니까 빨간색이 녹이 나도 그렇게 이제 티가 안 나는 색깔이야, 빨간색이. 그래서 이제, 바깥에 다녀보면, 이제 빨간색 선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해를 할 때. 빨간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흐르스표가 있죠. 흐르스표가 이제 대부분의 선박들이 흰색입니다. 빨간색이 흰색 그려져 있어봐요. 정말 눈에 잘 띄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볼게요. 자, 선박끼리 중앙에, 자, 밑줄. 자, 외판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또는 이제 영구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밀치고, 자, 외판과 구별되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빨간색 배경이 흰색과 같은 그런 구별되는 색깔로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겠다. 자, 니은 갑니다. 자, 니은 했던 내용, 제가 했던 내용이니까, 자, 갑판선 있죠? 그죠? 갑판선 있고, 자, 그 밑에 뭐 있어요? 자, 원표 있죠? 동그라미. 그죠? 자, 원표 있고, 자,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자, 열쇠표로 구성된다. 열쇠형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자, 만재흐선표가 되겠다. 그죠? 자, 해보고, 그 밑에 이제 화살표 내용은, 자, 크게 별 내용은 없고요. 자, 쭉 갑니다. 쭉 가서, 자, 4번 내용 볼게요. 3번 내용 패스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림 한번 봐볼까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갑판선 있죠? 여기 이제 갑판선. 책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봅니다. 갑판선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원표가 있고. 자, 원표 이제 좌우로 이제 K랑 R자가 붙어 있죠? 요거는 선박을 이제 검사한 그 기관의 이름입니다. 기관의 이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KR 성급이라는데, 이제 한국 성급이랍니다. 한국 성급. 뭐 코리안 레지스트라 표현합니다. 그죠? 이거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 성급에서 자, 배를 만들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강선 구조 기준등 이제 선박을 만들 때 그 기준등이 있습니다. 그 기준등을 잘 지켰는지, 또 뼈대는 잘 넣었는지 이건 다 검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선박을 검사한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자, 한국 성급에서 검사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표시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열쇠표가 있죠. 자, 열쇠표. 뭐 썸머부터 이제 윈터, 그다음에 윈터노스 아틀란티까지 순서 알아두세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순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밑에 이제 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죠? 딱 이것만. 소형 선박 같은 경우 멀리 안 나가죠.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바뀔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가까운 바다만 다니니까 그냥 딱 만재우선 표만 딱 하나만 그려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3번 패스하고. 자, 4번 갑니다. 자, 구획 만재흐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구획이라는 표현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컴파트먼트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C. 그죠? 그래서 이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동그라미. 자, 어떤 선박? 자, 여객선에서. 그죠? 자, 국제항해도 밑줄 치시고. 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자, 여객선에는 자, 마지막 가서 자, C를 부과하여 자,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C를 부과하여 표시되고, 자, 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떠한 경우에도 요 C를 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요것과는 별개로. C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자, 3번 갑니다. 3번 가서, 자, 2번 갑니다. 2번 가서. 자, 요거는, 자, 어떤 협약에 따라서 정해졌냐면,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자, 안전과 관련된 협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회사용에서 배울 내용인데, 자, 솔라스라는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제인명안전협약인데, 자, 볼게요. 여기 이제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 안전이죠. 그죠? Safety of life. 무슨 뜻이야? 생명에 관한 안전이죠. 그리고 at sea입니다. at sea. 해상에서. 그죠? 해상에서 인명에 관한 안전협약.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 해상 인명 안전협약을 했는데 우리 솔라스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스에 의해서 자, 이런 협약들이 다 파생이 된 겁니다. 기억하시고. 자, 아무튼 3번 가세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 여객선 같은 경우는 자, 구획 만재흐선 요 C 있죠. 자, C를 넘어서 항행할 수는 절대 없다. 그죠?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자, 5번 내용이 있습니다. 자, 5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목재를 싣고 다니는 선박은요, 따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별도로 좀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게. 그리고 이제 목재를 싣고 다니는 선박은 우리가 이제 그 럼버 썸머라는 표시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LS는 어떤 선박이야? 이거만 아면 돼. LS는 어떤 선박이야? 목재 운반선입니다. 자, LS는 어떤 선박이다? 목재 운반선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L은 자, 그 통나무로 의미하는 자, 목재를 의미하는 이제 럼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럼버. 자, 럼버 썸머. 썸머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재 운반선 같은 경우는 자, 럼버 썸머를 추가해서 부가적으로 달고 다닌다. 그렇게 요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화살표는 그 내용 나와 있죠. 그리고 6번 내용, 요게 이제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한글적인 내용. 그죠? 자, 썸머부터 볼게요. 자, 썸머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름이죠? 여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학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이 만재울수산. 옆에 이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윈터는 뭡니까? 윈터는 동기야. 겨울 동자. 그죠? 그래서 이제 동기 만재울수산. 자, 밑에 자, 동기 북대서양 자, 만재울수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윈터 노스 아틀란틱. 그죠? 그래서 이제 WNA. 요게 이제 예전에 자, W, 자, MA,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맞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야? 자, 틀린 내용이야. 그죠? 그러니까 항해술 시험이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 법한 내용에서 이렇게 이제 철자 하나, 단어 하나 바꿔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항해술 요즘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기본적인 내용 절대 등하시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자, 윈터 노스 아틀란틱은 자, 동기 북대서양 만재울수산을 말하는데 옆에 있는 숫자도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구를 자, 전 지구를 자, 구분할 때 자, 이 적도를 기준으로 자, 적도 알죠? 그렇죠? 적도 기준으로 이제 위아래를 구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위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위도로 표현하는데 자, 위도 몇 도? 36도 동그라미 치고 자, 숫자를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도 36도 이북이라 하는 것은 그 북쪽을 말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을 항해하는 경우에 자, 해수에 적용된다. 즉, 자, 이 이북 36도 선을 자, 그 이상 하는 경우는요. 자, 춥기도 추운데 날씨가 엄청 더럽더라 이거야. 파도도 많이 치고. 그래서 파도도 많이 치니까 좀 더 마지노선을 더 두겠다.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윈터 노스 아틀란틱 되겠다. 그렇게 아시고. 자, 밑에 이제 괄호 내용도 볼게요. 자, 우리가 선박 안전법상에서 자, 이게 그러니까 항해할 수 있는 해역을 좀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어차피 배울 내용이니까 자, 근해구역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근해구역 그리고 이제 100m. 그래서 이제 WNA 건연표가 없는 선박은 어떤 선박인가? 요거 이제 예외 조항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근해구역 어차피 나중에 외워야 되니까 자, 근해구역 및 자, 100m 이상 이 선박에는 자, WNA가 없다. 이건 이제 어차피 뭐 규율적인 내용이니까. 자, 밑에 이제 열대 나오죠. 자, 열대 T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레인, 트로피컬, 그죠? 트로피컬. 그다음에 이제 자, 그 밑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해수와 관련된 만재울수산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밑에 이제 F랑 TF는 뭡니까? F랑 TF는 담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앞에 자, 그냥 F는 앞에 썸머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기 담수. 그리고 TF는 뭡니까? 열대 담수.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다. 자, 아무튼 이제 T박스부터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